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수원 권선제일교회 이종찬 목사의 교회사 산책입니다. 야만족들 중 꼭 기억해야 할 야만족을 꼽으라면 프랑크족을 꼽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크족은 다른 야만족들을 물리치고 서유럽의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후일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로 나누어져 중세 유럽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프랑크족은 아라비아에서 일어나 파죽지세로 스페인을 점령, 피레네 산맥을 넘어 서유럽으로 넘어오려는 이슬람을 저지하는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랑크 왕국은 서로마 멸망 후 10년 뒤인 486년 클로비스라는 왕이 주변의 10개의 부족을 통일시키면서 시작된 국가입니다. 프랑크족도 잘리어 프랑크족과 리푸아리 프랑크족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들 잘리어 즉 살리카란 이름으로 불리던 저들은 클로비스의 통치 아래서 하나가 됩니다. 또한 클로비스 아래서 로마인 알레마니족 그리고 부르군투족도 하나가 되어 클로비스는 메로빙고 왕조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메로빙고란 말은 프랑크 왕들의 조상으로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적 인물 메로비치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했습니다. 클로비스라는 왕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데는 신앙 좋은 왕후 클로틸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리옹의 부르군투 궁정에서 공주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가 모두 삼촌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고 자란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녀를 삼촌은 클로비스에게 시집 보냈는데 이것이 클로비스에게 큰 행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현숙하고 신실한 신앙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클로비스 왕후가 된 후 프랑크는 라인강 너머의 알레마니 부족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는 프랑크족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쟁이었는데, 당시 클로비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클로틸레 왕비는 옛날 콘스탄틴 대제의 밀비한 전투의 고사를 들려주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승리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비기독교인이었던 자신의 남편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교도였던 클로비스는 이를 무시하고 게르만의 전쟁신인 티유에게 제사를 한 후 출전하게 됩니다. 때는 496년이었고 이 전투가 바로 톨비악 전투였습니다. 전쟁에 돌입한 클로비스는 전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왕비의 권고를 상기하고 힘겨운 전장에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전능자의 아들 예수여, 무능한 저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이때 한 기독교 병사가 감추어두었던 기독교의 이름이 새겨진 라바름 문장을 높이 들었고, 이 전투에서 클로비스와 프랑크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그해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부족민들 3,000명과 랭스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교 레미기우스는 클로비스 왕에게 그대는 지금까지 믿어온 것을 불태우고 지금까지 불태웠던 것을 믿으시오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이는 지금껏 야만족들이 파괴했던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믿어온 게르만의 신상들을 불태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클로비스는 레미기우스의 명을 따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가 세례를 받은 자리에는 작은 채플이 지어졌고 그 위에 랭스 대성당이 들어서면서 랭스는 서유럽의 중요한 기독교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프랑크의 전설 같은 메로빙고 군주들은 프랑크 왕들은 클로비스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곳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클로비스의 개종은 한 이교도 왕국의 개종이었고, 국왕의 종교는 곧 백성의 종교여야 한다는 중세의 원칙으로 근대에까지 대다수 나라에서 적용되는 역사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프랑크 왕국은 중세 유럽의 최강국으로 성장하면서 기독교도 중세 유럽의 종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랑크족은 야만족들 중 켈트족에 이어 두 번째로 야만성을 벌인 종족이었습니다. 클로비스의 개종은 수많은 부족들의 이질적인 것들을 기독교적 공동체성으로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